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카페에서 이그드라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그드라시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자, 이그드라시는 아이콘 이후 다시금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만들어진 팀입니다. 예. 화이트페이퍼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이트페이퍼를 제가 읽어는 봤는데 사실상 뭐 엘프에 나온 내용, 이오스에 나온 내용, 아이콘에 나온 내용들이 다 같이 나와 있다. 그걸 뭐 그 장점들을 짬뽕해서 현재 나와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팀이 개발 능력이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개발 능력이 있을까에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회의적이다. 개발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로드맵 봅시다. 아이콘은 메인넷이 연기가 됐지만 메인넷 수합은 안 됐지만 메인넷이 지금 돌아가고는 있어요. 돌아가고는 있고 메인넷을 처음에 4개월 잡았어요. 4개월. 즉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이콘 재단이 개발자들이 제가 알기로 한 40명? 30-4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부터 개발도 꽤 된 상태에서 ICO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그드라시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개발자 숫자 많이 부족하고 메인넷의 배포 날짜가 2019년 2, 4분기 즉 지금부터 1년 이상 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1년 뒤에 과연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실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플랫폼을 새로 런칭하는 건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이다. 즉 사람을 엄청 많이 뽑아야 되는 건 맞아요. 더 뽑아야 된다. 특히 개발자들을. 그래서 이 개발자를 잘 뽑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안 요인. 파트너사에 펀드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뒤로 이렇게 투자했던 펀드도 특별히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펀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는 일단 좀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콘 같은 경우는 꽤 상당히 많은 펀드들이 투자를 했고 펀드 어드바이저 일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캐피탈 쪽이 지금 크립토 캐피탈이 현재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단점이다. 뭐 나중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지금 프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프리가 오픈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펀드가 올라와 있지 않은 거는 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 데이비드님, 그 다음에 피터 류님, 이 두 분이 사실상 가장 이 팀 리더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이제 우려스럽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마케팅하기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단점을 얘기했으면 장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장점 첫 번째, 코인원 CEO 출신이다. 그 다음에 CTO가 아이콘 파운데이션의 데벨롭먼트 팀 리더라고 돼 있어요. 지금 더 루프에서부터 일을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마케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가 알기로도 제가 듣기로도 해외에서 마케팅이 꽤 잘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오를 여지가 분명 있다 라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엄청 오를 수도 있어요. 진짜
물론 아이콘 만치로 뭐 20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좀 무리더라도 한 20, 30배 이상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코인원이랑 아이콘 파운데이션 출신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후광과 실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우리가 기대만큼 나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서동욱님, 서데이빗님 이분 같은 경우는 코인원에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있었어요. 사실 1년 3개월이 있었던 거고, 이 당시가 이제 코인원이 인수된 직후 이분이 입사를 하신 건데, 이 기간으로 보면 사실상 코인원의 지분이 100% 다 데일리 금융에 있을 때고, 딱히 지분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1년 3개월이면 보통 지분을 받으셨다면 지분이 락업이 되기 때문에 뭐 3년 이상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조건을 달성해야 지분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3개월에 막았다는 거는 이분 코인원 지분이 있었던 분은 아니셨다. 그러니까 뭐 월급 CEO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코인원으로 돈을 벌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왜 나왔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블루플랜 넷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딱 나간 날짜와 입사한 날짜가 월이 같은 걸 보니까 이쪽을 새로 창업을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R2V 쪽을 다시 창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R2V가 사실상 지금 이그드라시의 모회사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계속 블록체인 비즈니스 쪽에 있으셨는데, 코인원이 대박이 난 건 어떻게 보면 2017년 초부터기 때문에 2016년 10월이 딱 코인원이 대박나기 직전이거든요. 이게 2017년 초에 엄청난 상승장이 옵니다. 이더리움이 1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뛰는 상승장이 2017년 1월, 2016년 12월 이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가시자마자 대박이 코인원이 난 거라서 과연 코인원의 어떤 바쁜 시기, 대박난 시기에 막 이렇게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기에는 약간 의문이 있는 근무 기간이다 라는 점은 있어요. 물론 코인원에서 CEO로 계셨다는 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이력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류피터님, 이분 같은 경우는 더루프부터 되게 오래 계셨어요 사실. 그래서 1년 8개월, 20개월, 30개월 가까이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아이콘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이제 회사 4개인가 3개를 합쳐가지고 데일리 금융에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분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분을 받으셨어도 지분이 날라갔을 거예요. 10개월 만에 나갔으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데벨롭먼트 팀 리더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 광고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 리더가 아이콘이 현재 100배가 올랐는데 지분이 멀쩡히 있는데, 그 지분을 팔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락업이 아시지만 최소 1년, 길면 3년인데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 토큰을 팔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회사를 나가질 못하거든요, 계약서에. 근데 이렇게 중간에 나오셨다는 거는 지분을 포기하고 나오셨거나 지분을 받은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써져 있는 걸로는 딱히 이 이력에는 팀리더인 이력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분을 없으신 분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이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이콘 팀에다가 이걸 뭐 인터뷰를 해서 뭐 알아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저의 추측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후관계상 이게 논리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R2V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원 인수를 되고 나서 가격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나서 바로 코인원의 가치가 급등했던 건 아니에요. 코인원이 그 당시 20억 정도 인수됐는데 2017년에는 하루 매출이 60억이 넘었죠. 하루 매출이 코인원이.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 쪽에서 많이 대박을 낸 거지만 이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다 대박이 됐던 사업에 있었던 거는 맞지만 이분들이 그 사업의 대박에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그드라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 반응을 위해서 막 봤는데 막 한국 커뮤니티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코인원 출신이고 이분이 아이콘 출신이니까 이미 돈은 충분히 엄청 많지 않을까? 돈이 엄청 많아서 그냥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절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물론 코인원에 계셨고 아이콘에 계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력인 건 맞고, 초창기부터 블록체인에 계셨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돈이 많다라는 거는 팩트일 거예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분들이 엄청난 부자다라는 건 잘못됐다.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잘못했거나 이분들이 뭐 그건 전혀 없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너무 과대해서 보고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은 들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서 CEO 분이나 피터 리온님이 CTO 분이 막 이 전 회사를 가지고 과하게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디벨로퍼 팀 리더 이 정도가 뭐 과대 광고라면 과대 광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코인원이 출신 CEO가 하는 거고 이게 아이콘의 개발자로 심지어 아이콘 CTO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근데 아이콘 CTO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잘못된,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얼만큼 잘못될 수 있는지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이그드라시를 보고 있으면. 물론 제가 그래서 이그드라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그드라시 가격은 펌핑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단기적으로.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보 구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해외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구하겠어요? 솔직히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가격이 펌핑될 요지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3세대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는 ICO 때 판단이 전혀 안 돼요. 확률이 그러니까 아이콘이랑 비교할게요. 한국 프로젝트도 같은 플랫폼이고 3세대 플랫폼을 지향하니까 약간 개발 방향이 다르고 뭐 플랫폼 성격도 다르긴 하지만 그나마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게 아이콘인 것 같아요. 아이콘은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데도 메인넷 런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스캠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그드라시가 현재 얼만큼 개발이 돼 있냐 라고 물으면, 이것도 커뮤니티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의외로 빠르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깃허브에 지금 제대로 된 메인넷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게 사실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팀에서도 사실 개발자분들이 한 3명, 4명 밖에 없어요. 사실 뭐 글로벌 세일즈, 뭐 블록체인 아날리스트, 이분들이 개발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스트래티지 아날리스트, PR, 이분들이 개발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트 디렉터, UX, UI 디자이너, 이분들이 메인넷을 만드는 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3분 만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자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안 나온 개발자가 수십 명씩 있다,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물론 그런 면 때문에 메인넷 일정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메인넷 일정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전에 찍었던 게 센티널 프로토콜인데
거긴 메인의 일정이 4개월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콘도 4개월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그드라시는 지금 1년 3개월 정도는 뒤에 있는 거죠. 2019년 2분기 마지막에 한다고 한다. 뭐 2분기 시작하자마자 메인넷에서 한다고 해도 1년 넘게 남은 거예요, 사실. 1년 넘게 남은 거니까 이거를 조금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물음표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약간 위험하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펌핑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싶고요.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제가 이 커뮤니티 글들을 좀 검색해보고 뭐 블로그 글들을 보니까 죄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죄다 좋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 하나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뭐 나빠질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영상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의 이런 사실을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저도 오를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20, 30배 이상 오를 확률이 꽤 높다고 봐요. 한 60, 70% 이상 그렇게 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투자는 안 할 거예요. 투자는 안 할 거고, 장기적으로 이걸 들고 있냐, 이거는 아주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다면 제가 가장 추천할 만한, 제 생각에 주관적 견해인데,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미 사셨다면 ICO가 크라우드는 안 했지만 프라이빗으로 꽤 많은 재판매 업체 이런 데서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데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입을 하셨다면, 이미 사신 분이라면 환불은 못 받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20, 30배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투자를 해놓으신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이 된 다음에 가격이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뒤에 가격이 쭉 오르는 걸 보셨다가 적당한 시기에 파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은 될 수 있다 정도의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꼭 알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그드라시에 대해서는, 백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기술 백서인 게 좀 대부분이고, 메인넷까지 너무 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백서를 분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1년 동안 개발하다 보면 충분히 내용이 바뀔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서는 그냥 계획인, 정말 계획이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서를 잘 쓰긴 잘 썼어요. 근데 사실 이 분야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이니까 백서를 못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분야에 오래 있었던 만큼 이번에 어떻게 모여서 프로젝트 하나 잘 해보려고 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개발자들 잘 뽑아서 1년 뒤에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드라시는 여기까지 할게요.